전 세계 기업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 쉘, JP모간, 골드만삭스. 이 모든 초거대 기업들조차 단 하나의 시스템 아래 움직인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그 이름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조차 낯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조용하지만 세상을 통제하는 손, 블랙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볼까요? 블랙록이 관리하는 자산은 무려 10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2조 배, 일본 전체 GDP보다도 큽니다.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돈의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거대한 회사가 왜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블랙록은 개인이 아니라 연기금, 보험사, 대학기금 같은 초대형 기관만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직접 거래하진 않지만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속엔 이미 블랙록의 손길이 닿아 있는 셈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회사가 S&P 500 기업 중 98%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의 모든 주요 기업의 주주, 즉 보이지 않는 지배자인 셈이죠.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1970년대 월스트리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젊은 금융맨 레리 핑크. 그는 채권 시장에서 혁신을 일으킨 인물이었죠. 하지만 1986년 금리 폭락으로 1억 달러의 손실을 내고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오히려 전환점이었습니다. 핑크는 깨달았죠.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하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 그는 고수익보다 위험 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철학을 세웁니다. 1988년 그는 동료들과 함께 블랙스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설립하고 연기금과 보험사 같은 안전한 수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994년 핑크는 독립을 선언하며 이름을 블랙록으로 바꿉니다. 이후 회사는 채권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로 신뢰를 쌓았고 2001년 닷컴 버블 때조차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블랙록은 비밀 병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알라딘 시스템. 금융시장의 모든 위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슈퍼컴퓨터 네트워크였죠. 이 시스템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리먼 브라더스와 AIG가 무너질 때 블랙록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오히려 정부의 구원투수로 등장했죠. 미국 정부는 블랙록의 알라딘을 이용해 망한 금융회사들의 복잡한 자산 구조를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블랙록은 단순한 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세계 금융의 설계장이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2009년 블랙록은 또 한 번 세상을 뒤흔듭니다. 바클레이즈의 자산관리 부문 아이셰어스 이셰어스를 인수하면서 ETF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된 거죠. 이제 블랙록은 세계 투자자들의 집합적 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섭니다. 오늘날 블랙록의 고객 70% 이상은 연기금, 보험사, 중앙은행 같은 기관들입니다. 수익 구조 또한 단순한 수수료뿐 아니라 성과 보수, 시스템 임대료, 알라딘, 컨설팅까지 다양합니다. 자산관리 회사이자 금융 인공지능 기업으로 진화한 셈이죠. 하지만 그 힘이 너무 커진 탓일까요? 이제 블랙록은 찬사와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조용히 지배하는 그림자 정부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특히 ESG 투자 방침을 내세웠을 때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ESG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 한마디가 국제시장을 흔들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여전히 레리 핑크가 서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은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묻습니다. 핑크 이후의 블랙록은 어떤 모습일까? 이 시스템은 1초에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국의 시장 변동을 예측한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한다. 은행도, 정부도, 개인도 이 시스템의 판단을 빌린다. 세계 곳곳의 포트폴리오들이 알라딘을 거쳐간다. 국채, 보험, 부동산,
연금, 심지어 정부의 부채까지. 블랙록은 그렇게 자본의 신경망을 쥐고 있었다. 2020년 전 세계 금융시장이 코로나로 마비되었을 때 미국 정부는 블랙록에 시장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맡겼다. 민간 회사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 그리고 조용히 세상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었다. 그날 이후 블랙록은 더 이상 단순한 자산 운용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국가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는다. 그들이 정말로 중립적인가? 블랙록은 언제나 대답한다. 우리는 시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시장의 일부다. 그러나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삼성전자까지 거의 모든 글로벌 대기업의 최대 주주다. 기업의 의사결정 회의 속 그들의 표 한 장이 천억 달러의 가치와 수천 명의 일자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모른다. 그 거대한 그림자의 이름을. 블랙록은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다. ETF 상장지수 펀드. 쉐어스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한 그들의 무기는 단순했다.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사람들은 ETF를 샀고 그 돈은 다시 블랙록의 지배력으로 돌아갔다. 오늘날 전 세계 ETF 시장의 3분의 1이 그들의 손에 있다. 이것은 자본의 민주화가 아니라 자본의 중앙 집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벤가드. 유일하게 블랙록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 두 제국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인다. 하나는 소유 없는 자본을 외치고 다른 하나는 지배하는 자본을 꿈꾼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투자는 서로 얽히고 경계는 사라진다. 시장의 모든 길은 블랙록으로 향한다. 블랙록의 힘은 데이터에 있다. 그들은 매일 5천만 개의 시세와 2만 개의 포트폴리오, 수천 개의 기업 ESG 점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한다. 알라딘의 알고리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속도로 위험을 측정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블랙록은 인류의 투자자를 자처한다. 지속 가능성, 환경,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ESG의 선구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석유, 무기, 탄소 산업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그들의 지속 가능성은 이윤이 지속 가능한 구조다. 환경은 수단이고 평등은 언어다. 그 본질은 언제나 수익률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까지 모두 블랙록의 논리를 따라간다. 그들의 펀드에 자금을 맡기고 그들의 평가를 따르고 그들의 점수를 목표로 삼는다. 이제 세상은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 기준을 만든 것은 정부가 아니라 블랙록이다. 그들은 투자와 정책, 시장과 윤리를 동시에 설계한다. 누가 보스턴의 연금기금을, 누가 서울의 공공펀드를, 누가 런던의 에너지 시장을 조정하는가? 답은 하나다. 블랙록. 그들의 CEO 레리 핑크는 매년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다. 그 편지는 각국의 대통령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문서다. 그 한 문장에서 기업의 방향이 바뀌고 국가의 산업 전략이 수정된다. 그는 말한다. 기업의 목적은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문장은 아름다운 철학이 아니라 세상을 설계하는 선언문이었다. 2025년 블랙록의 자산 운용 규모는 13조 4천억 달러. 전 세계 GDP의 절반에 달한다. 이제 그들은 자본시장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인프라가 되었다. 블랙록이 움직이면 시장이 흔들리고 블랙록이 멈추면 자본이 멈춘다. 각국 정부는 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을 바꾸고 기업은 그들의 주총표를 두려워하고 시민은 그들의 펀드를 통해 노후를 맡긴다. 우리는 그들의 고객이자 피지배자다. 이제 블랙록은 새로운 영역으로 향한다. 대체 투자, 사모대출, 인공지능 기반의 자산 디지털화. 2030년 그들의 목표는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 부동산, 에너지, 예술, 심지어 물까지 토큰화된 형태로 거래되는 세상. 그 세상의 중앙 서버에 블랙록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그때쯤이면 사람들은 은행을 떠올릴 때 중앙은행보다 블랙록을 먼저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을 통제하지 못한다. 시장이 국가를 통제한다. 그리고 시장의 심장은 블랙록의 서버실 안에서 뛴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들은 세상을 구했다. 또 누군가는 말한다. 그들은 세상을 장악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그들은 구하면서 장악했고 장악함으로써 구했다. 오늘도 블랙록의 서버는 쉼없이 돌아간다. AI는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이, 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한 사람의 연금이 그 알고리즘 안에서 결정된다. 이 질문의 답이 곧 이것이 블랙록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숫자 뒤에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미래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면 놀라는 세상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